네, 다음으로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집행정지에 관한 문제는 변시에서 항상 이제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인이 입증해야 되는 요건으로 적극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입증해야 하는 요건으로 소극 요건이 있습니다. 자, 적극 요건은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하고 처분 등이 당연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 등을 집행정지하지 않고 처분이 계속 집행되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해야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소극 요건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당해 처분이 계속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집행정지는 인용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며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집행정지 대조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과 그다음에 통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극 요건과 소극 요건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집행정지 후에 본안 소송 취하 시에 이 집행정지가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배웠죠.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하죠. 따라서 집행정지 후에 본안 소송이 취하되면 당연히 이 집행정지 청구의 효력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도 소멸됩니다. 별도의 행정청이나 법원의 조치 없이 소멸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집행정지 결정을 한 이후에 본안소송이 취하되어서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면 그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취소 조치 없이 그 집행정지는 당연히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 요건으로서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을 보시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 행정소법 23조에서 정한 요건의 전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본안 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11번 집행정지 요건 부분입니다. 자, 긴급한 필요 여부는 처분의 성질이나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리기가 어렵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집행정지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입니다. 공공복리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행정청의 입증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제 입증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집행정지 요건으로서 본안 청구는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없다는 거니까요.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이제 무효 등 확인소송과 관련된 집행정지에 관한 지문을 1번에서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행정처분의 무효란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분 자체가 일단 이루어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취소인지 무효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 확인소송에서 집행정지 제도는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 취소소송에 있는 규정 중에 무효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과 준용되는 규정을 배웠는데요. 이 중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사정판결에 관한 내용은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집행정지의 요건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당연히 소멸되죠. 앞서 배웠습니다. 집행정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청인 입증해야 되는 적극 요건으로서 적법한 본안 요건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2번 지문을 보시면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라도 본안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않게 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고 별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입니다. 자, 집행정지로 본안 소송이 취하가 되면 집행정지는 당연히 소멸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취소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이 기각이 되면
법원이 이제 집행정지 집행정지나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요, 당사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질문 보시면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당연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제 항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집행을 당연히 정지하는 효력은 집행정지 결정이나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4번 질문도 집행정지의 요건 부분입니다. 공공복리는 공공복리에 관한 요건은 행정청이 입증하는 소극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번 질문 보시면 집행정지의 소극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 소견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딱 정리를 하실 때 이제 소극요건 부분은 행정청이 입증하는 것으로서 공공복리 그리고 분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효력시한 부분입니다. 결정에서 이제 이 집행은 언제까지 정지한다라고 기한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그 집행정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자, 법원에서 문제를 보시면요.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에서 당해 법원이 계속 중인 본안소송을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합니다. 자, 그러면 본안소송의 판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고 그 다음에 처분의 원래 효력이 부활하게 됩니다. 네,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한 내용을 사례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만들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집행정지에 관한 내용을 주된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갑은 관할행정청으로부터 2009년 3월 2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본안 판결시까지 집행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2011년 6월 12일 본안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결국 과징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후에 납부를 했는데요. 자, 당사자는 이제 소송 진행되는 동안 집행정지 결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기간 동안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은 이제 가산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납부를 한 건데 행정청이 이제 패소했으니까 가산금도 함께 납부하라는 징수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데요.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 납부기한이 정해진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정지기간 동안 납부기한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가산금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이 도가한 경우에 그를 이유로 한 가산금 징계 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에 근거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 집행정지 결정은 당시 징수권자가 징수집행을 하지 못하게 할 뿐 납부 기반을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되면 일단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따라서 당연히 납부 기간도 정지된다고 우리 법원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1번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3번, 4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3번도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납부기간의 진행도 중단되기는 하지만 갑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된다고 해서 가산금 납부를 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면 일단 납부기간이 중단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산금 납부 의무도 면제된다는 게 옳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는 건데요. 집행정지가 인정이 됐을 때만 가산금이 정지가 되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가산금이 납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과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 납세 의무가 납세 기간이 정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처분을 받으면 일단 이제 그 기한 내에 납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 거죠. 자, 그래야지만 가산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아닌 경우에는 가산금 납부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집행정지 결정으로부터 납부기한의 진행도 함께 중단이 되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다시 진행되어서 갑이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납부하는 것이 되고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라는 게 옳은 지문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됐을 때 납부기한이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가산금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집행정지 됐을 때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동안에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기한이 진행되지 않고요. 본안 패소할 때 다시 기간이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과징금 납부 기간 내에 일단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가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을 보시면요. 예. 네, 본안소송에서 당초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내려진 이상 가산금 부과 처분에 기하여 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과된 가산금 가산금 징수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쵸? 자, 따라서 이를 변론을 하고 가산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옳은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